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진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8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운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목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견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일간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신금,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 완절금, 강철과 같았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도자기와 같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 등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원철과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 반지, 귀걸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불을 들이댄다라고 하면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화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반지, 귀걸이를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신금은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보다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금은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 또 약한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령 자체가 지금 축월이죠. 축월은 해자축, 북방,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과 자월이고,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진술중미의 4개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인성인 토가 많은 때 태어났다. 토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월령에만 이렇게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고요.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축은 금을 생해지는 역할을 하고, 또 신금은 축에 뭘 할 수도 있습니까? 통근도 할 수가 있다. 이걸 갖다 포태법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축은 금의 묘지가 되는 것이니 신금, 경금이 땅속에 묻혀버린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축월은 토의 생을 받고 신금이 월령을 통근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지 않다. 이건 장점이지 단점이 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축월은 엄동설환이고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된다. 축토가 금을 생하지만은 화가 없어서 땅이 얼게 되면 금을 생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도 잠깐 낮에 햇볕이 들면 땅이 녹습니다. 녹으면 진흙같이 되는데, 그 진흙에 여러분들 잘못해서 반지를 똑 떨어뜨렸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갔죠. 반지를 찾다가 낮에는 못 찾고 밤 해질녘에 딱 갔는데 그 진흙성에 반지가 박혀가지고 얼어붙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축월의 신금은 바로 그러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을 해야지 땅에 있는 금을 꺼내서 진흙을 닦아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축월의 신금은 병화를 얻어야지만, 역시나 금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녹여야지만 또 그 땅이 금을 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단 축토에 묻혀 있는 신금에 티끌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화를 얻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임수를 다시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반지가 떨어졌는데 해질녘이라서 땅이 얼었습니다. 진흙에 반지가 박혀 있는 상태죠. 해동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땅이 녹게 되면 그 반지를 꺼내죠. 그 반지를 꺼내서 그냥 바로 손가락에 끼지 않습니다. 그 반지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축월에 신금이 뿌리를 얻었지만 실제로 뭐 유금 정도 하나, 그 다음에 임수의 뿌리를 얻을 수 있는 신금 정도 하나 얻는 것도 제가 나쁘진 않는데, 축월의 신금이 가장 봐서는 안 될 것은 뭐가 될까요? 자, 무토 보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축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월령 자체에서도 신금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저 토가 나를 갖다가 더럽히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항상의 마음의 조바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신금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 일간들이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금이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근데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오금에 신금이 더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토다 매금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땅속에 금이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금으로서는 거의 뭐 용도 쓰임 가치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급서는 분은 뭡니까? 감목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지만 신금이 뭐다? 토다 매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로서 도세지옥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다?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완전 스텝 꼬인 것과 같습니다. 이 무토 하나로 인해서 완전하게 무엇이 중요한디, 뭐 이런 말이 있죠. 곡성, 무엇이 중요한디, 완전히 무엇이 중요한디를 우리가 지금 까먹어 버리는 그런 현상.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신금은 이 정인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토 천간에 없으면 간목도 필요가 없겠죠. 물론 이제 병화를 용신으로 쓸 때 병화를 생조해주는 용도로서 간목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토를 제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임수로 신금을 도세주욕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토 투출하게 되면 비상사태 돌이 반드시 간목으로서 보다 그 무토를 제거해야 된다. 기토는 어떻습니까? 기토는 신금을 매금까지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습토에다가 신금을 생해 줄 수는 있죠. 물론 축월에 월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굳이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신금을 생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토는 아니기 때문에 오금은 가능하더라도 매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일간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잘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서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어떤 틀을 구성하고 있느냐, 상호 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용신. 그래서 용신이 중화를 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핵심은 뭐다? 왕세와 한열이 있는데,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의 기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있는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또는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일간이 존재하는데,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죠. 천간의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축토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금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축토를 보게 되면 축토가 신금을 생하는 관계가 되죠. 토생금의 관계. 그래서 월지에 있는 축토가 일간인 신금인 나를 생하죠. 나를. 그래서 아자라고 하고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은 육신으로 대표적으로 나를 낳아주는 분이니 어머니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알아둘 것은 나를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생자죠. 내가 생하는 거니까 아생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식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나의 자식 같은 개념, 나의 아랫사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고, 남자는 참고로 자식을 볼 때는 관성으로 자식을 봅니다. 그리고 남녀 공이 어머니를 볼 때는 인성을 어머니로 보는데, 자, 인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정인은 나를 낳아준 정모 같은 개념이죠. 적모 또는 생모 같은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편인은 계모라든가 서모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배울 때 정의는 좋은 것, 편의는 나쁜 것, 이렇게들 많이 배우지만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간한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일간은 편의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 편의는 기토가 되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되면서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라고 하면, 기토는 편인이지만 이거는 신금을 생할 수 있는 습토이면서 실질적인 신금을 유정하게 정의 있게 생할 수 있는 그러한 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편인을 나눠서 정의는 좋은 거, 편인은 나쁜 거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겠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가 그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인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음대 음의 관계니까 오늘은 편인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인격이 되는데,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금이 투출하면은 이걸 비견격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천간에 계수가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계수를 가지고 뭘 잡을 수 있다? 격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음금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이 아니죠.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신기가 모두 투출되는, 뭐, 기토가 이렇게 됐으면 축중에 있는 지장알이 다 투출됐죠. 일간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귀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신기가 다 투출됐 있다 하더라도 사주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울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축중에 있는 지장간이 모두 투출되어 있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제가 생각하기엔 어렵고요. 이렇게 만약에 투출되어 있다라면 이거는 식신격이 아니라 편인격의 인성으로서 식신을 제하는 그런 구조의 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축중에 있는 개신기가 모두 투출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것도 사주에 따라서,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축월은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 자체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축도 또한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생할 수 있죠. 모왕, 자상한 그런 구조의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뜻은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원령에 뿌리를 둬서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상이 아니라 모왕자쇠가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무토 같은 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쉽게 토다매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월의 신금이 되는데 무토정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거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토왕절의 무토는 반드시 신금을 매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월의 신금이 이제 임수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되는데, 축토로 신금을 생각하게 되면 신금이 오금되죠. 매금은 아니고 오금, 더럽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으로,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데, 동절에 얼게 되면 어떻다? 얼게 되면 물도 얼고 금도 얼게 되죠. 금, 한, 수, 냉이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반드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어야지만 금이 따뜻해지고 물이 녹게 되죠. 그 화를 보게 되면 금한수냉이 아니라 금난수온이 되겠죠. 그래서 금난수온, 금도 따뜻해지고 물도 따뜻해지고 토도 해동이 돼서 금을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축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임수를 쓰는데, 그 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좋겠고,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죠. 자, 이거는 정편인 혼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정편인 혼잡도 혼잡이지만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것이고, 정편이 혼잡 됐다고 해서 그냥 정편이 혼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토가 원령만 있어도 되는데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은 아까 말했던 오금의 문제 또는 토다 매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꺼리는 바가 되는 것이고요. 일제에도 또 축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토가 많아져 있다. 그래도 다 모두 뭘로 이루어졌어? 습토로 이루어졌죠. 저기 건토였다라고 하면 금이 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 축토, 진토가 모두 습토이기 때문에 해동만 된다라고 하면 이 토들이 다 금을 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화가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정화는 신금 입장에서는 칠살평간에 해당이 되죠. 마치 반지를 토치불로 지지는 것과 같은 환경이죠. 근데 축월에 뭘 해야 된다 그러죠? 조후해야 되죠. 근데 정화로서도 조후할 수는 있겠지만은 신금 입장에서 정화로서 조후하는 이로움보다는 정화가 나를 공격하는 해로움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간목이 정화를 생해주는 이게 이제 일간의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정화를 그렇게 두려울 바는 아니지만은 신금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옆에 접신되어 있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다? 무토천간에 추출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축월에 토왕절에 축토에다 진토까지 있죠. 이거 자축합은 뭐가 될까? 이거는 자축합 토로 봐야 됩니다. 무토가 이렇게 천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토다 매금이라고 봐도 돼요. 토다 매금.
또는 토다금매라고도 표현하죠. 간목에서 토를 제해야 되는데 이 간목 약한 간목 하나 가지고 토를 제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너무 많아서 간목이 부러진다라고 할 수 있죠. 토다 목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간목이 토를 제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 또는 목생화, 화극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역시나 구조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아니니까 매금까지는 되지 않지만 지지로 다 토에다가 깃도가 있어서 이렇게 신금을 생해주는 거, 오금이 된죠. 이거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선생님 이거 혹시나 어차피 화도 토를 생하니까 이거 왕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성으로 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토로 종한다는 얘기죠. 일간을 버리고. 근데 이건 되지 않는 게 간목이 있으면은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토를 역행하는 신이 있으면은 이거는 종격이 되지 않죠. 그냥 인성이 너무 많아서 인성 과다가 돼서 신금이 약간 더럽혀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무자 기축보다 더 안 좋은 생신은 무술시가 되겠죠. 당연히 더욱더 많아지면 이 왕토를 갖다가 간목이 다 제거를 하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정화가 또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조우하는 개념이라고 하면 정화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개념이에요. 옛날에 추울 때 난로를 떼요. 너무 추우니까 당연히 난로는 있어야 되는데 깜빡 잘못하면은 옷을 태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정화로서 정화를 난로를 펴서 따뜻하게 하는데 신금이 자칫 잘못하면 피극을 당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얻어서 정화를 또 뿌리를 넣고요. 또 간목도 뿌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또 생해주게 되는데,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역시나 오늘의 핵심은 정화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죠. 이거는 다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다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가 아무리 왕해진다 하더라도 임수가 요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제살이 돼요. 상관제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순이 좋을지, 화가 너무 없기 때문에 금순으로 가면 금한순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따뜻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수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다 습토이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도 뭐 수가 이렇게 막 완전 모자라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시는 임수 투출된 장점에다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금수운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화를 개수가 이렇게 제거시켜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식신제살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사화로 조우하면 되거든요. 정화를 쓸 필요가 없고. 하지만 신금이 임수를 얻어서 도세쭉 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임수를 얻지 못한 단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화를 얻었기 때문에 뭐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오 하게 되면 옷 중에 정화가 통근을 해서 다시 칠살에 왕해지게 되고 두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거는 금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오늘 중에서 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생신은 병신시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임진시라든가 또는 이제 병신시 정도 되게 되면은, 물론 관사론잡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신금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임진시라고 봤을 때는 여자의 경우는 금순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한습해진다라고 봤을 때, 병신시는 그래도 화를 하나 더 얻어서 가는 장점이 있고,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화는 그렇게까지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임진시 정도, 여자 같은 경우는 한 병신시 정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